오늘 세션의 제목이 아마 지금 소개받으신 거랑 조금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함축해서 저희가 이 화면상으로 좀 잘 보이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제가 한 4-5년 전에도 문서 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이렇게 아이색에서 세션 발표를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기관에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들 그리고 데이터 중앙화들을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그런 관련된 이제 레퍼런스들이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문서 중앙화 그리고 데이터 중앙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회사와 함께 많은 기업들, 기관들이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진행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회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왜 끊임없이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사고들은 발생이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좀 배경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적인 현황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잘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16년부터 2021년 동안 총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국가정보원에서 적발된 기술 유출 사례 중에서 사실상 해외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인들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정리를 해왔고요. 모든 전체적인 집합 수가 아니라 이렇게 핵심 사업에 대한 보안 사고에 대한 사례들만 추출을 해도 거의 100여 건 넘는 많은 수의 보안 사고들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사고에는 실질적으로 31%에 달하는 많은 비중이 국가의 안보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큰 보안 사고들이 발생된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비용도 실제 이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집계된 피해 사례는 약 21조에 달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 사태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큰 피해액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보안 사고들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이 모든 보안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대기업과 기관에서도 발생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부분들은 절반이 이상 넘는 66건 가량이 사실상 기업 자체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거의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정보보호백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린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내부에서 보안 사고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 이 보안 사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결국 정보 보안 그리고 이런 보안 사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부자로부터 이런 인적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이 인적 보안이라는 측면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부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유관이 되어 있는 내부자, 즉 기업과 기관에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 그리고 퇴직하신 분, 그리고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수를 보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도 기술들을 이용해서 내부에 침입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을 하는 그런 외부의 해커나 아니면은 조직화되어 있는 범죄 집단보다도 실제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 부분이 더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안 전문 회사로서 저희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런 내부자에 의한 유출 부분들을 우려를 하실 때 사실상 유출 경로로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막고자 하는 유출 경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많은 부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경로는 중요 데이터
그리고 핵심적인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유출되는 로컬의 여러 가지 저장 매체로 손꼽으셨습니다. 6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물론 인력에 의한 이렇게 외부로 경쟁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스카우트가 되면서 인력에 의해서 유출되는 뭐 그런 보안 사고들이나 아니면은 인쇄물과 같은 출력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사고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보안 담당자로서, 특히 전산직 담당자로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정보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시느냐, 그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을 가장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안 사고를 사례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출 사고라고 하면, 보안 사고라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로 자료가 빠져나가는 유출 사고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유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부에서 업무를 보시는 임직원들이 사용하시는 PC상에서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랜섬웨어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료를 다량으로 삭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들, 핵심 데이터들이 삭제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사고들은 사실상 이런 퇴직하시는 임직원들이 경쟁사로 유출과 동시에 유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시도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 피해 규모가 가중되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에 대한 뒤처리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제공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동법률이라고 하는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외부로 공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로 하나 정리를 해왔고요.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 동종업계를 설립을 하면서 원래 모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다량으로 삭제를 하고 퇴사한 사례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모기업 쪽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삭제했다라는 기록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보안 솔루션의 도입은 막고자 하는 것들에도 있지만 이 사후 대체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안 사고는 의도되지 않은 그런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매체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가지고 계시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장비들이 외부로 의도치 않게 반출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사례로 정리한 내용은 일본에서의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그 일본 쪽에서 어떤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그 자영업은 아니죠. 화장품 관련된 이런 매장이 점포가 이제 폐쇄를 하면서 고객 정보와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본사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USB에 저장을 했는데, 이 USB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 분실될 시점에서 이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지는 사실상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즉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피해 부분들은 꼭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간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유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내부자가 분명한 명확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 부분은 아마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관련된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런 이 유출 과정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그런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나 아니면 유출을 위한 시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개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기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 조치나 이런 기타 보안 솔루션들을 PC에 저장을 해놨지만, 그 저장된 문서 자체를 노트북에 일단 1차적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외부의 출장지에서 경쟁업체 담당하시는 분과 만나서 일일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사실상 PC상에서 보안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방어는 막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안 사고는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보다 조금 더 편의성 부분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쉽게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안에 대한 우회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만 하셔도 아마 내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에 대해서 보안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도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유출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인되는, 그리고 유출 시도 과정, 우회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데이터 중앙화 사업들을 추진한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데이터를 PC상에서 보호하고 보완하는 것보다 이걸 효율적으로 중앙 관리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보안의 수준과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데이터 중앙화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보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보안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용자분, 실무자분 입장에서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분들이 보통 업무를 보실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개인 PC에 문서를 생성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업무에 활용을 하시다 보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몇 가지 예는 제가 임의로 적었지만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업무 환경에서 똑같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든 문서인데 내 마음대로 이 문서를 삭제하는 게 문제가 과연 될까요? 업무에 이미 다 사용이 됐고 이미 그 관련되어 있는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다. 나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삭제를 하겠다. 또는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데이터니까 사실상 개인만 소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의 문서가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외비 문서들이 활용이 되고 나서는 사실 삭제가 되는 게 맞지만 다른 사업들에 또 활용이 될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임의로 별도의 장소에 백업, 보관을 하시거나 대부분 PC 영역이시죠. 아니면은 매번 이 문서들을 내가 열람 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열람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목적은 그거죠.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암호화를 풀어서 USB에 저장하자. 아니면은 출장지에 나왔는데 다른 이제 임직원이 이 자료들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을 받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아예 접근할 수 있는, 암호를 복호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사실상 실무자분들은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원래 종전의 인식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개인이다라는 것에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구해온 그리고 추진해온 이런 데이터 중앙화 사업의 핵심은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업무 환경이 사용자가 PC에서 문서를 저장을 하고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됐었던 소유의 대상이 나였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중앙 개별 시스템으로 보호 대상으로서 강제적으로 등록, 이관을 시켜놓고 관리자가 이것에 대한 흐름과 유통을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개인이 업무를 보실 때 내가 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빌려 쓰고 업무가 완료됐을 때는 반납한다라는 자연스러운 인식이
업무하시는 환경에서 이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문서 중앙화의 굉장히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구축이 되고 나면 문서 중앙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과 맞물려서 사용자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그리고 경영진들이 얻을 수 있는 기업적인 관점에서의 이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문서 중앙화의 주요한 핵심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자체적으로 문서 중앙화, 데이터 중앙화로서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시큐어 디스크 기준으로서 네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의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클라이언트 쪽 PC단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강제적으로 서버로 이관을 하고, 이 이관된 문서들이 다시 USB나 CD와 같은 매체들 쪽에 저장되는 걸 통제하는 과정에서 유출을 일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PC에 저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랜섬웨어나 아니면은 사용자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 임의로 이 문서들을 삭제하는 등에 대한 유실에 대한 방비들도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문서 데이터 중앙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중앙에서 협업 공간, 문서함 내에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저장된 문서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업하시면서 오히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에도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협업을 하실 수 있는 편의성 부분들은 오히려 더 증가가 되고, 갑작스럽게 재택을 하시는 환경에서도 원래는 개별 업무 PC에 원격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붙어야 되지만 이제는 중앙화 서버에 접속만 해도 본인이 원하는 필요한 파일들을 언제나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이렇게 중앙 서버에 모이고 나면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타 시스템과 연계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룹웨어나 검색 포탈, 앞서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이런 문서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더불어서 생산성은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결국 중앙화 기반의 문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이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래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90% 이상의 업무 문서는 효과적으로 중앙 서버, 문서함 영역에 강제적으로 이관함으로써 개별 소유하고 있었던 문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보유 퍼센테이지를 0%로 만드는 게 데이터 중앙화의 가장 큰 핵심 목적이자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사업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요한 기능들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보안과 데이터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 외에도 문서 중앙화, 데이터 중앙화에서는 항상 편의성 그리고 효율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업무를 하실 때 쓰시는 주요한 인터페이스가 기존과는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층 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화라는 키워드에 맞게 문서를 열람하고 편집하는 시점에서도 로컬 PC에 임시 파일이 남지 않도록 서버에서 바로 열람하고 편집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로컬 매체나 아니면은 온라인 매체 쪽에 파일이 첨부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 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안전한 보유를 위해서 유지 관리하거나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관리 콘솔을 통해서 또는 운영되고 있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임의로 빼내가지를 못하도록 파일들에 대한 난독화와 암호화 부분들도 구현되어야 될 중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저장소, 문서함 내에서도 접근 통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보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중요 문서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에 대한 통제들을 철저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문서 중앙화, 데이터 중앙화의 가장 큰 기능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로는 활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용자분들이 결국 이런 보안에 대해서 우회를 시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나름대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시도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보안을 위해서 도입한 그런 시스템이지만 사용자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배려가 돼야 되고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저희는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웹 편집기를 연계를 해서 중앙 서버에 있는 문서를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아예 로컬 쪽에 다운로드해서 거기 PC에 깔려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문서 클라우드 환경처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웹상에서 바로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편집하고 저장되는 시점에서는 그게 클라우드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공유가 되는 환경들을 연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기능은 아니지만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편의성 부분들을 이러한 기능들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을 검색 포털 연계를 통해서 원래 중앙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보안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발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보안에 위한 환경이지만 업무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을 필요에 의해서 타 사용자와 공유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관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검색 포털을 연계하는 사업들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데이터 중앙화,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나서 꾸준히 추진해온 기존 데이터 중앙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웹 편집기 연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 고도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결국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존에 얻고자 했었던 이런 데이터 중앙화의 가장 근본적인 구축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매체 제어라는 부분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생산부터 보관, 폐기까지 모두 중앙 서버에서 유지를 시킨다. 그리고 나면 중앙 서버에 저장된 파일들이 직원들의 실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악성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서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본연의 가치를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계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서 중앙화의 구축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길게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으로 문서 중앙화 환경들을 데이터 중앙화 환경들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 데이터 중앙화 환경에서의 일부 고객분들이 고도화를 보안적인 측면과 편의성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하자라는 여러 가지 다각화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행위 기반의 보안 고도화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 제품이 아닌 그 기관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같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서 중앙화, 데이터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보들이 중앙 시스템 내에 하나의 빅데이터로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서들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위 정보이죠. 어떤 사용자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를 하고 그 접근된 문서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람을 하셨는지 수정을 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매체로 저장을 시도하셨는지 이런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 하나하나의 문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분도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정책을 설정을 하시고 정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관리 행위를 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행위의 내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중앙화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로그도 중앙 시스템 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안 사고에 있어서는 항상 뭐 보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상 징후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징후들은 저희가 임의로 추출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정보원이나 여러 가지 보안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부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될 때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이상 징후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실무자가 과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유출을 시도하는 퇴직 예정자일까요? 이 두 분류는 분명히 큰 차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근로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 일과 이후 공휴일에 따로 홀로 나와서 동료들과의 접촉을 회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뭐 원래는 접근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기밀 자료들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고, 원래 업무와 관련 없었던 회사의 중요 기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시도하려고 했다든지, 그리고 동료 PC를 임의로 본인이 이제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뭐 유추해 가면서 접근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그런 실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데이터 수집, 즉 연구 자료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밀 자료들을 뭔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시도들, 행위들이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명확하게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유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안팀에서는 판단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상 징후를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환경과 그리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될 저희 고객사의 이후 환경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저희와 같은 여러 가지 보안을 연구하는 제조사에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유출 경로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PC에 저장되는 방식들도 그렇고요. 파일들에 대해서 임의로 외부로 저장해 나갔을 때 이 저장이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사전에 못하도록 차단한다든지, 문서에 대해서 열람을 할 때 열람 권한을 체크를 해서 권한이 없으면 아예 문서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이런 식으로 사전 차단이 사실 주요한 방식이었었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야기 나오는 보안과 편의성은 반비례된다라는 측면이 적용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할 때 이 업무를 할 때마다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허용을 받아야지만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유출자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유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명확하게 차단이 되는지를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도를 할 때 바로 행위 자체가 차단이 되시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우회를 시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반복적인 시도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보안 환경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는 이런 행위 기반의 보안에 대한 고도화된 환경은 사전에 알려져 있는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유출 경로들만 최소한으로 차단할 수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출에 대한 징후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유출 포인트들을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강화 조치를 그 시점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행위 기반의 보안 고도화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는 기본적인 문서들을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그대로 수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상적인 업무 범위라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출자가 있다라고 하면 유출자는 어디까지가 일상적인 행위이고 비인가 행위인지 쉽게 판단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어디까지 감시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차단하고 있는지 이 행위 기반의 추적 환경에서는 미리 예측하시기가 어렵죠. 유출자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트 시큐리티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런 예측 대응 시스템이 EDR과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린 FDS와 일맥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 중에서 EDR 제품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기존의 악성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패턴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저희와 같은 백신 업체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업체들이 알려진 위협들로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동작을 막는다라고 하면 알려지지 않는 이런 악성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시도를 할 때 그 행위를 가시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기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런 패턴이나 증적 정보들이 악성 프로그램들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이 PC에 있는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다량으로 유출, 삭제, 유실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거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차단하는 방식의 솔루션이 EDR입니다. 그리고 이런 EDR 솔루션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들이 주요한 정보, 지표, 행위에 대해서 위협이다, 정상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죠. 이런 지표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방금 말씀드린 행위 기반의 보안의 고도화 부분들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쪽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DS 시스템들은 아마 금융거래 하시면서 만약에 빠르게 여러 번 결제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신다라고 하면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특정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그리고 이 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 내역들 그리고 외부 환경 정보들을 분석과 탐지 과정을 통해서 일상적이지 않는 거래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들을 감지를 하고 대응, 안내를 한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FDS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EDR과 FDS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은 결국 행위라는 부분들, 이런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보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준을 높이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데이터 중앙화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 내역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 로그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 특정 PC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내역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도 잦은 시스템에 대한 접근들도 사실상 보안에 대한 경계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될 이상 징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접근 행위도 굉장히 평소와 다른 부분들을 보이면서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이용 행위 자체도 수상한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열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파일들을 갑자기 삭제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기간 미사용했었던 업무 데이터나 중요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접근을 시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보안에 대한 경계 단계는 당연히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사용자를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유출 사고, 유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USB나 CD 또는 비인가 프로세스에 이 파일들을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장을 하려고는 한다든지에 대한 명확한 보안 위반 내역들을 발생을 시키시게 되겠죠. 이 세 가지 단계를 종합적인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업무 수행 주체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활동 내역을 가지고 대상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한 행위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수행이냐, 아니면 비인가되어 있는 작업이냐, 아니면은 보안에 대한 위반 행위인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각 단계별로 강화된 보안 대응 조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일상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좀 벗어난 위험성이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특정 실무자가 수행하고 있는 내역들을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택적으로 승인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원천적으로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등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별 대응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몇 가지 표로 조금 구성을 해왔습니다. 임직원이 있습니다. 이 임직원이 일과 중에 일반적인 사무 PC를 이용해서 문서를 열람을 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이시죠?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가된 외부에서 중요 문서들을 열람을 하고 저장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분에게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안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가 취급하고 있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유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상황을 극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가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일과 시간 외에 지정되지 않는 외부 시스템에서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내역은 분명히 보안에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인 차단에 대한 부분들, 사전 차단이라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야근이나 아니면은 일과 외에 업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된 내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문서를 열람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제3자에게 내용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그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문서나 이런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요 문서를 열람을 하려고 하고 다수를 저장하려고 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위반 내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따라서 목적을 유출을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예상되는 대응들을 수행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데이터 중앙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통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편의성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형태로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 데이터의 중앙화 시스템 쪽에 누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단계별로 보안에 대한 대응 체계들을 적용하는 형태로 이 단계별 고도화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중앙화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추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이 중앙화 솔루션으로 이 시큐어 디스크라는 제품을 단연간 많은 레퍼런스를 대상으로 검증된 솔루션으로서 데이터 중앙 환경을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 시큐어 디스크라는 제품 상에서 고도화가 된 기능 영역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초과를 한 상태인데 한 7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질의 타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아마 문서 중앙화, 데이터 중앙화를 구축하신 고객사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공유하실 수 있는데 그 링크에서 사용자에 대한 권한 인증이 없어서 보안에 대한 우려성을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가이드 드릴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링크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서버에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경로를 말씀 주신 걸로 보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
암호라든가 아니면은 제3자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들을 고도화하시는 부분들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층 더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뭐 DR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용역업체의 산출물과 소스 관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 패키지로서는 우선 데이터의 영역을 문서 데이터로 좀 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이나 이런 GitHub와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연계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업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고도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고객이랑 요구 사항들을 맞춰가면서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질문 주신 분 요 현장에 계시면은 끝나고 뭐 잠깐 괜찮으시면 저희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들 더 있으실까요? 일단 그 댓글을 올려주신 분은 전부이신 것 같아서 혹시 요 그 장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 계신 분 거스르 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현장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 추가적으로 하나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행위 기반으로 위협 탐지 후에 시스템에서 자동 조치하는 대응 부분들은 지금 혹시 잠시 PT를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PPT.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응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대응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위 기반으로 어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해내고 이 탐지된 그 행위에 따라서 목적이 판단이 되면 그 목적에 맞춘 대응 수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4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는 사실상 시스템의 기능으로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분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서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메시지 박스로 메시지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지금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이 데이터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을 고지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보 부분은 제3자에게 지금 특정 실무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역을 안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무자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알림 메일이라든가 로그에 대해서 이 사용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스템상에서 이벤트로 남겨놓고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승인은 결제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문서 집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아예 승인을 사전에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특이한 이상 징후들과 같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능 요소로서 구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단은 이제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비인가 외부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과 같이 사전 차단 영역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